지브리 스튜디오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브리에는 하야오 감독 못지않은 훌륭한 감독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하여 오늘은 국내 타카오타 이사오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그의 최고 명작으로 꼽히는 카구야 공주 풍월 준비해봤나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평생의 라이벌 타카오타 이사오의 걸작 카구야 공주 이야기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메 홍사 서당캐페 이하이꾼 한량총수입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살던 대나무꾼 할아버지는 어느 날 평소처럼 대나무 숲에 파밍을 하던 중 우연히 블링블링 빛이 나는 대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갑자기 매차쿠차 자란 죽순에서 손바닥만한 여자아이가 나오자 할배는 일하다 말고 호다닥 줍줍하여 곧장 집으로 돌아가 집에 있던 할머니에게 자랑을 하고 그 조그마한 아이를 할머니가 안아들자 어느 순간 아기로 변하였고 아이가 없던 노부부는 이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공주라고 부르며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렇게 공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예뻐지자 할배는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고 느끼고 공주 코인 떡상을 노리며 딸을 높은 지위의 신랑과 맺어주기 위해 수도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사 결정을 공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결정한 탓에 공주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나오지 못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공주는 수도에서 개인교사 사가미한테 규수지 아가씨다운 교육을 받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빛이 난다는 뜻으로 장명가한테 카구야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명가에 의해 카구야 공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명망 있는 구원자들이 들이닥친 걸로도 모자라 천황까지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전과 같이 조용한 삶을 살고 싶은 카구야 공주의 고심이 깊어지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애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를 알아보았으니 작품 속 핵심 인물들도 짧게 한번 알아보죠. 이야기의 주인공 카구야 공주, 죽순에서 피어나서 매차쿠차 대나무지 노부부에게 길러집니다. 밝고 활기찬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예쁜 마음씨에 걸맞는 아름다운 외모와 성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자신이 길러준 노부부에 의해 원치 않게 고향 친구들과 작별한 뒤 도시에서 상류층 교육을 받으며 아가씨 노릇을 해야 하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거늘 할아버지는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죠. 카구야 공주의 일단은 아비되는 사누키노 미야치코 일명 할아버지입니다. 우연히 빛나는 대나무를 파밍하던 중 금은보화는 물론 예쁜 공주까지 득템하게 되고 이런 행운은 공주를 고귀하게 키우라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고 곧장 수도로 건너가서 부인과 공주에게 어울리지 않는 귀족 생활을 강요하죠. 분명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정작 딸과 아내의 마음은 몰랐던 바보 같은 인물입니다. 남편과는 달리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 할머니 작디작은 카구야 공주를 사랑으로 키웠으며 정든 시골을 떠나 귀족 생활의 염증을 느끼는 딸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며 언제나 그녀의 편이 되어주죠. 남편인 할배의 잔소리나 고집에도 별다른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캐릭터로서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천인들이 당도하기 전 공주를 빼앗기지 하려 공주와 구석에 숨어있던 장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기도 하죠. 카구야가 꼬꼬마 시절 산골마을에서 같이 뛰어놀던 소년 스테마루 카구야의 빠른 성장을 보고 네가 그리 빨리 자라니 어딘가로 가버릴 것 같구나 라는 말이 복선이 된 것인지 카구야가 갑자기 떠난 탓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이후 카구야는 귀족이 되지만 자신은 도둑질이나 하다가 개같이 두드려 맞는 모습으로 짧게 마주치기도 하죠. 끝에는 카구야와 끌어안으며 이제는 함께 살자며 다짐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결국 일장춘몽 백일몽인지 아내와 아이에 의해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카구야 공주에게 청혼을 한 5명의 높으신 귀족 구원자들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 카구야가 제안한 말도 안 되는 선물들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대다수가 공갈만 치려고 하고 사생활도 깨끗하지 못하고 인성도 나쁜 놈들입니다. 카구야가 구원자는 전부 차버리자 이것이 자신에게 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카구야에게 찝쩍거리는 턱주가리 천황 전형적인 오만한 십새끼인지라 공주가 싫다는데도 희롱하고 찝쩍거리며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장본인인지라 공주가 달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나쁜 놈이죠. 하야오 감독이 바라의 분달 끝으로 시즌 3456번째 은퇴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개봉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카구야 공주 이야기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자면 첫째, 어른을 위한 정적인 동화. 당시 은퇴를 선언한 하야오 대신 지브리의 세대 교체를 책임지기에는 이사오 감독 역시 MG하지는 않기에 후계 부분은 제쳐두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사오의 카구야 공주는 정말 어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전 명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동화책에 향수를 떠올릴 수 있게
함께 매 순간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유려하게 담아냈으며 사소한 조연들조차 해이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각 객진별 생활상을 특유의 능청맞은 데포르메로 묘사했기에 보는 내내 눈이 즐겁습니다. 또한 정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와 함께 정작 눈앞에서 행복을 두고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교훈까지 담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일본 만화를 더욱 깊이 있게. 사실 이 설화 자체는 낯설지 몰라도 다들 가구야 앤 카구야라는 이름을 만화에 모신 우리 구독자 나으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가오 그만 잡고 본론만 짧게 해라 선생. 포브스 선정.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고전 설화를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원작의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대사항과 작품 특색을 완벽하게 묘사해 놓은 터라 이 작품 하나로 고전 작품을 뚝딱 공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은혼의 공식 공주님 카구라 카구야님을 고백받고 싶어해 4대 재벌집 딸내미 카구야 사마, 나루토의 끝판왕이자 세계관 최강자 오우츠츠키 카구야 이외에도 공주 속성의 여주나 사연 있는 흑마케의 모티브들은 거진 카구야 공주 이야기의 원작에서 따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로 만화를 보다 깊게 음미할 수 있게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 마리 토끼는 확실하게. 지브리 역사상 최장 제작기간 최대 제작비를 쏟아부은 그 어살이 개봉되기 전까지는 일본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것 카구야 공주였습니다. 제작비만 무려 51억 5천만에 제작기간 역시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시대 상황 묘사와 다소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흥행은 대참패했지만 평론가들에게는 큰 찬사를 받았죠. 원작을 보다 담백하게 그려내 깊이 있는 서사, 시대를 보다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감동적인 OST, 동양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예술적인 작화, 동화 같은 색채와 함께 피어난 영상미 등 비록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정적인 흐름으로 가득한 극이 끝나면 밀려오는 깊은 여운 때문에 이사오 팬들에게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넷째, 거장 타카오타 이사오의 유작 카구야 공주에 관한 제작비와 역시 대서사 시기에 핵심만 요약하면 원래의 작품은 이사오 감독이 토에의 동화에 재직하는 당시 만들었던 기획서에서 출발했으며 훗날에 이 기획서를 갈고 닦아서 특유의 완벽주의적 성향과 수채화적인 그림체를 바탕으로 정말 지브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오 감독이 1999년에 이웃집 야마다군을 내놓았는데 너무 극장판 애니답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긴 세월이 흐르고 13년도에 들어서야 말도 안 되는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비난 끝에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카구야 공주 이야기입니다. 이사오 감독은 카구야 공주의 다음 작품을 기약하기도 했지만 결국 폐암으로 인해 2018년 향년 82세의 나이로 작고하시게 되었죠. 그렇게 비록 원치 않게 유작이 되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이사오라는 거목의 혼이 담겨 있으니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더하여 거장 이사오 감독이 제작했던 모든 작품들의 제작 과정을 담은 타카하타 이사오전이 4월부터 세종미술관에서 개최되어 오니 다들 시간 되신다면 보고 오시면 좋을 듯 하네요. 또 구독자를 제물로 바쳐서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건가요 선생님? 광고 아니야. 이런 채널에 전시회 광고가 오겠냐고. 아무튼 이사오 선생에 대한 못다한 얘기는 후에 작가 개론에서 따로 읊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역시 Q&A로 짧게 풍을 마무리해보죠. 원작은 해피엔딩인가요? 카구야 공주 이야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래동화라고 불리는 타케토리 모노가타리 대나무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에 자잘한 설정은 달라졌지만 이야기의 큰 틀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원작의 경우 카구야 썰을 듣고 온 천황에게 달의 인간이라는 것을 들킨 카구야 공주 둘이 친구가 되지만 결국 카구야가 떠나면서 천황이 슬퍼했다는 엔딩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저지른 죄와 벌이 뭔가요? 작품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주가 저지른 죄와 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구야는 작중 어떤 잘못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뽑자면 천인의 신부로 밑에 인간들의 삶을 동경해서 하늘 아래로 내려가 그들과 썩기려 한 것이 죄일 것이며 그 죄로 인해 인간 세계에서 겪은 고통과 추억들을 삭제당한 것이 벌이 아닐까 합니다. 카구야 공주는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해졌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워했을 겁니다. 카구야에게 인간 세계는 괴로움과 부조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억지로 떠나야만 했으며 부모의 변해버린 모습마저도 사랑해야 했고 자신이 원하던 삶은 부정당한 채 공주의 삶만은 강요당하면서 더 이상 진정으로 웃을 수 없던 상태였기에 점점 아름다운 색을 잃어가고 거칠어지는 선들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불안정한 심리였는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 작별의 순간 기억을 잃으면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듯 보였지만 떠난 지구를 보며 눈물 흘리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 괴로웠지만 막상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생가사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 유년기를 제외하며 불행밖에 없는 삶을 보내 공주의 삶 자체가 타카하타 이사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주는 왜 달에서 왔을까라는 원작에서 나오지 않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타카하타 이사오의 명작 카구야 공주 이야기. 누구는 너무 평이한 고전소설 애니라고, 누구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교훈적인 작품이라고, 누구는 사실 타카하타 이사오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논하는 작품이지만 해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품은 꼭 해체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면 되는 것이거늘.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